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김만음입니다. 미세먼지 정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난 6일에 잠실구장 등 세 군데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된 데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광주 경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프로야구 경기까지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개최가 되는 남북 정상회담 표어가요.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했다고 오늘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의 실상과 책임 소재 반전의 반전, 또 혼전으로 이어지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6분의 패널과 정치사 현안들 분석합니다. 6인 6색의 패널들입니다. 이진권 전 국민일보 주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세먼지, 황사, 이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흐릿하게 하는데 거의 더더구나 또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중요한 그 무슨 의혹 사건까지 나가지고 지금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의 평균인들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곤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80분 동안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났다. 이런 이제 설명인데요. 그러려면 왜 만나셨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영수회담 뒤에 보면 그 야당 대표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야 관계가 경색으로 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안 그렇습니다. 뭔가 합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한다. 묵시적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관옥 계명대 교수입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우리 국회는 지금 4월 열어놓고서는 뭐 거의 공전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안이라든가 방송법 등등의 것들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또 댓글 조작 의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국민들 매우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정리하는 그런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 교수입니다. 네,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민주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찾아와 돕는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뒤늦게 대가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도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매크로를 이용한 것인지, 또 이 누릅나무 출판사라고 하는 것은 책 한 권도 발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출판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입니다. 네, 내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민관이 함께 합동 연결식을 엽니다. 지난 4년간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은 거리를 헤매면서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침몰 원인부터 구조까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4년 전 엄마 아빠들이 거리에서 단식을 할 때 이것은 해양 교통사고고 그렇게 단식을 했다면 벌써 병원에 실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정치인들은 4년째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길 빕니다. 이슈파이터 장윤선입니다. 네,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적폐라더니 민주당 당원이 댓글 조작을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김기식 금융원장은 신재윤 금융감독위원장에게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부끄러움은 무엇인가요? 이 부끄러움에도 네 편, 내 편이 있는 겁니까?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네, 대부분 6분에 제가 소개할 때 6인 6색이라고 했는데요. 5분께서 지금 정치 사안을 문제 제기해 주셨고요. 장윤성 기자, 오늘이 4월 15일인데요. 내일이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맞는 시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리 하루 전날
관련 이제 얘기를 꺼내서 나머지 지금 이제 배가 똑바로 되니까 그 상황에서 수습이 안 된 분들 수습하는 약속도 같이 오늘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먼저 꺼냈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구속된 세 사람이 민주당원으로 들어가 나서 오히려 역전략을 쓴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어젯밤에 관련 거론이 됐던 김경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또다시 역전되는 듯하면서 대반격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야당의 계속 서로 다른 주장이 공방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간단히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김경수 의원 어젯밤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여야당의 반응을 먼저 보고 나서 패널 들어가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서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허위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간 것은 명백히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은 온 국민을 일거에 뒤통수 치는 메가톤급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집권당,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경우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실세 중에 실세. 김경수 의원이 여기서 활동하다 이번에 구속된 댓글 조작 피의자들과 무슨 관계였냐는 겁니다. 피의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보도 부인하며 언론사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즉각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 사건 관련 김경수 의원이 마치 배우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권과 언론 보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일부 야당과 특정 언론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수사 정보를 짜집기에 마타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마녀사냥입니다. 특히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수사 당국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어제 밤 9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던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하고 오늘 여야당의 반응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 출처가 불분명한 수사 정보를 짜깁기 해서 지금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 쪽에서는 심지어는 국정조사 특검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이정훈 박사. 네. 김경수 의원이 어제 이제 갑자기 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 좀 마음에 걸리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네. 그 댓글 공작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건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자기에게 청탁을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거절했다. 자, 그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직접 만났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네. 드루킹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선 때 이 김경수 의원은 그야말로 실세 가운데 실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최측근. 그렇죠? 아무나 못 만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대선 때 되면 뭐 돕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1차 그 밑에 보좌진들이 다 거릅니다. 걸러서 확실하게 뭔가 근거가 있고
또 뭔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면 일단 만나기가 어렵다. 김경수 의원을. 그런데 만났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이 있는 인물임은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그럼 무리한 요구가 오늘 아까 보도를 보니까 제3자를 오사카 총영사에 달라.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데 무리한 요구라는 수사가 붙은 것 보니까 적당한 요구였으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였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무리한 요구를 정권 실세 가운데 실세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누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나요? 아무나 못한다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이렇게 기여한 바가 확실하게 있고 서로 그것이 약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히 김경수 의원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인사청탁을 하려고 하니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또 기회가 됐으면 더 추가로 얘기하시고요. 장윤선 기자.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하루 종일 이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의 선거 문화, 그러니까 선거운동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이렇게 그 상명하복식의 로직이 쫙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민주당은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02년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드루킹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고요. 네이버가 2년 동안 선정한 파워 블로거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 제가 오늘 들어가 봤더니 전부 다 삭제를 했던데 그렇지만 986만 명이 다녀간 약 1000만 명가량이 다녀간 블로거, 파워 블로거거든요. 그리고 진보 진영 안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오늘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도 당했다 뭐 이런 일종의 정치권 미투처럼 이렇게 뭐 나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전 시장도 이재명 시장도 자기도 이제 동교동계의 무슨 간첩처럼 세작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서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댓글 조작을 테스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거 거짓말일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선거판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인터넷 상 안에서 뭐 여기 뭐 본인 인터넷에 페이스북에도 나오지만 뭐 몇몇 일종의 이제 파워 트위터리언들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사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일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오사카 총영사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까 백혜련 대변인이 얘기했던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군요. 김민전 교수. 네. 지금 뭐 백혜련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던가.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 기자님 말씀에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드루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구속 중이시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블로그가 다 이렇게 내용이 없어지는지 구속 중이면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구속 중인데도 블로그 내용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개인의 블로그가 아니라 상당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블로그를 관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트위터 내용들도 일부 지금 없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몇몇 개인의 일탈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대선을 좀 돌이켜본다라고 하면 2012년은 물론이고요. 지난 대선 때 특정 시간대만 되면 특정 내용들이 항상
그 포털 검색 순위의 1위에 항상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거대한 조직들이 뒤에 있겠구나 하는 뭐 의심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더 뭐 실제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조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만 되면 하다못해서 네. 대통령 부인의 생일 축하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과대망상증에 있는 범죄다, 개인 일탈이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진상조사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지금 특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지원 의원은 상당히 노련하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의 거짓말할 리가 절대 없다. 더구나 김경수 의원 개인의 품성을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서도 주고받은 메시지가 뭔지, 뭘 요구했는지, 요구했던 내용은 아까 이미 지금 오사카 총영사 요구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른 엇갈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진건 교수님. 예, 만약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그 전에 그 드루킹이라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선거도 적극적으로 도왔을 거고 그런데 그렇다면 근데 김경수 의원 현재까지의 주장은 본인한테 요구를 하니까 인사치레 답변 정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기 제3자로서 볼 때 그러면 그때 드루킹이 그 어떤 저 블로그에다 어떤 글을 올렸든지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도 사전에 아마 이 감지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그걸 왜 가만히 있었는지 네. 그다음에 또 이 물론 이제 당에서 민주당에서 뭐 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반격하는 건 좋은데 말이죠. 언론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이러는 건요. 그건 정말 겁박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것을 그냥 지어내서 썼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취재해서 썼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 뭐 법적 조치 이런 말 참 즐겨 쓰는 거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을 그 입을 막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만약에 과거에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민주시대라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 더더구나 집권당의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오히려 의아하게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언론의 역할을 봤을 때 어느 정도가 허용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백혜련 대변인은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 출처 불명의 수사 정보를 짜깁게 한 거다. 마녀 사냥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민감해서 이 패널들도 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법적인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당 차원에서 지시한 게 있느냐. 이 가장 중요한 이제 사안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안을 볼 때 대선을 치르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좀 상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선거의 핵심은 김경수 의원이 했을 때고. 네. 그런데 이제 드루킹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만나자 그랬을 때 거절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테니 아마 만났을 개연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이제 민감한 분하고 만났을 때 뭐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보지 않은 김경수 의원이 거기다 대고 뭘 시키고 뭐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가 어떤 선거였습니까? 우리가 이 일종의 이제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보궐하는 그런 선거였던 것이고 네, 저기 그것이 선거였죠. 댓글의 어떤 조작이라든가 그런 혐의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인데 이걸 알면서 다시 이것을 저질렀다라고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상상하기는 어렵다라는 제가 얘기인데 조금 지금 네. 화면에 지금 나온 건데요. 그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쓰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이미 예고했다. 3월 14일 SNS를 통해서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이라는 표현으로 댓글 부대에 배후 폭로를 암시하기도 했다 해서 제가 장 의원한테 뭐 근거 있는 얘기냐라고 했더니 본인의 직접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SNS, 페이스북을 안내줘서 보니까 그런 것이 떠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나오다시피 이런저런 막 본인의 좀 비판적인 지적을 하면서 막판에는 깨끗한 얼굴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누구의
뉴스 메인 장식하면서 니들을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다. 3월 14일자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올렸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금원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는요. 감안해서 판단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3월 14일째 이렇게 나온 걸 두고 장제원 의원 등은 이미 문제가 있음을 예고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어제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김경수 의원이 한 발언 자체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경수 의원이 말한 것이 대선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자신을 알았다고 했고 또 그 사람들이 문자를 계속 받아줬다는 건데 그거는 아마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계속 했기 때문에 대선 후에 인사청탁이라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달라. 이제 대선 때 진 빚을 갚아달라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뭐 추정이 되는데 그 뭐 정진석 의원의 SNS를 보더라도 이제 그 합리적인 추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보면은 오히려 이 사건이 집에서 뭐 단순히 혼자 컴퓨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파주 출판 단지에 출판을 하지도 않는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컴퓨터를 돌려가면서 했다는 거는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또 어제자 뉴스에는 그러니까 뭐 배승희 변호사 의심이라는 거죠 지금.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보도된 뉴스에 단독 보도된 게 있는데 공범이 뭐 더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한 것이 좀 의심이 되고 또 이게 문제는 대선 때 이런 여론 조작팀을 만들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동일하게 티끌 한 점 없이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오늘 장제원 의원이 논평을 낸 걸 보면은 지금 경찰이 그 김경수 의원과 이 구속된 이 사람들 간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걸 알고도 25일 동안 침묵을 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사람을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조라든지 특검을 가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민주당으로서는 좀 이중성으로 드러나는 모양새가 돼서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배승희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한국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었는데 조금 그 불공평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소개한 건데요. 나중에 뭐 검찰의 진행 과정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 처음 문제 제기한 사람은 그 방송인 김어준 씨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상하다. 아직도 댓글 부대가 작동을 한다. 그 네이버의 그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상한 댓글이 자꾸 모이고 있다. 매크로라는 단어가 일반인한테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정말 수상하다고 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어쨌든 뭐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있고 뭐 마치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의 수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랬다면 민주당이 이 사건을 왜 고발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 실제 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제 보수 세력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고발을 했겠죠. 처음 고발 조치가 민주당에서 한 겁니까? 처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어준 씨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받아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댓글 부대가 살아서 움직인다면 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차원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민주당원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민주당원 3명은 한 달에 1,000원씩 내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2012년에 안철수의 이원 집정부제로 부활 노리는 MB 그러니까 MB 아바타론을 처음 이제 주장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사실 작년에도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렸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따라가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지금 그 만약에 이 자체가 민주당에 의한 내부의 문제였다면 고발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왜 보수를 찬칭해서 저런 댓글을 달았을까라는 처음에 의문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설국열차를 생각했습니다. 그 절대자
위포드가 오히려 혁명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반대에서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인구 조절을 한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일부러 아직도 보수가 살아있으니 소위 진보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좀 했었는데요. 예. 오히려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저는 김경수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기보다 인사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줬고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발견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왜 보수를 보수의 댓글을 이 민주당원들이 다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이제는 혹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들이 조작 댓글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건 아마 경찰이 좀 더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혹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장 기자 말씀하신 게 꼭 좀 짚고 싶은 게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고발하냐. 저는 추미애 의원이 거기에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을 것이다. 당대표가. 그래서 아마 고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핵심으로 댓글을 조작했던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 있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또 그들이 지금 저런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김경수 의원 등도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도 몰랐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훈 박사. 글쎄요. 그러니까 수법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첨단 수법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드루킹이 지금 주식 투자도 상당히 일각에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니까 본인의 그 SNS에 소액 주주 이런 것들 얘기를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른바 작전 세력들이 하는 방식을 차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작전 있겠군요, 세력들끼리는 아시다시피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 이렇게 사고 팔면서 가격도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내부에 그러니까 이 위장적 팀을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것처럼 해서 댓글 수를 높이고 그러면 댓글 많은 뉴스로 걸리고 논란이 되고 또 상대가 공격을 하니까 우리 진보 진영도 다 골기하자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상당히 선수였다. 그리고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김경수 의원도 만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대선 때. 2000년도 초반부터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인물이 아무나 안 만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면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정훈 박사는 아마 만났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거죠. 만났다는 얘기는 본인이 했거든요.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을 직접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선 국면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아까 화면에 일면식도 없다고 나왔죠? 그럼 직접 직접 만난 건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그랬어요? 예. 자, 김경수 의원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다 스크린을 하죠. 걸읍니다. 걸러서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 만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드루킹에 대한 사전조사도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선 국면에서 이 선거 핵심 측근이 어떤 팀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인증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선거 국면에서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자,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어찌됐건 청탁 명목으로 지금 만났다는 것도 지금 사실상 드러난 거나 다름없잖아요.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또 그거 못 만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조금 전에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의 작전 세력이었다라고 본다면 작전 세력은 아시다시피 절대로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수의 팀이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군대에서 대항군 이렇게 해서 서로 대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런 그 팀들이 몇 개 존재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공방전을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관욱 교수님. 아까 그 무리한 요구에서 이제 거절했다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래도 일정하게
기여한 것은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발언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분 자체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근거로서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내가 조작할 때니 인정해달라, 그런 수준까지 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사실은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하고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김경수 의원이 그거를 감안을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박지원 의원도 지적을 했죠. 그렇죠.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든가 개인의 품성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뭘 상상하냐면 사실은 지금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선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이고 지금 많은 여권의 이 정치인들이 이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당했다. 예, 뭐 예. 뭔가 이렇게 좀 압박도 받았고 거래하려고 뭐 했다. 뭐 뭐 예, 있죠. 이런 예. 거래성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인터넷상의 어떤 진보 진영에서의 권력자,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나랑 연결이 안 돼서는 선거에 이기기 어렵다.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요번에도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뭔가가 인터넷상에서 벌어질 때 자기 어떤 실력을 발휘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연속으로 이런 것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제 드루킹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만약 이제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 이랬을 때 오케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파워 블로거라든지 영향력이 대단하다든지 그랬다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의 활약이 어떻게 돼가는지 관심 정도는 가졌을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아마 제가 감지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매크로 댓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확 이렇게 막 퍼뜨리고 이런 것을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개연성이 어떤 개연성이 있냐면 이 사람만 이랬겠느냐, 또 이 사람 요경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댓글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 그런 경우는 없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와서 나는 그 사람과 그 전에 일면식도 없었고 오직 그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 아까도 뭐 여러분도 말씀하시지만 무리한 요구를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괜히 하겠습니까? 경선 전에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엔 일면식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부탁을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정말 이 사람이 무리한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은 어이없는 부탁을 한다 이랬으면 그 기록을 다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는 지금 밝히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김경수 의원은 좀 분명히 밝혀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 그 다음에 배승희 변호사 준비해 주시고요. 장윤선 기자 먼저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팩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김경수 의원을 아무나 못 만난다, 만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 문재인 대통령 전체 수행을 다 했거든요. 모든 일정을 수행하면서도 기자들의 콜백 새벽에까지 하는 사람이고, 콜백해서 안 받으면 안 받으셔서 문자 남깁니다 하고 하는 분이에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2016년, 2017년 총선과 대선을 뛰었던 현장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증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는 아무나 못 만난다. 이 가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 드루킹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과거에 뭐 샌더스 승리도 예측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암살 가능성 있다. 뭐 일종의 진보 진영 안에 음모론 같은 거를 제기해서 그 진영 안에서도 상당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평가가 좀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음모론 얘기하면 좀 이상한 분입니까? 아니 근데 음모론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것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음모론 뭐 혼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에 뭐 막 자꾸 세력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10년 동안 그 블로그를 했고, 그리고 그 카페라는 것들이 전부 다 진보 진영의 커뮤니티였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는 것에서 활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 2014년 소액주주 운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2,500명이 여기서 활동을 했고요. 이분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번에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회원들,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가 안희정 전 지사, 노회찬 의원 등 일종의 이제 진보 진영의 유명한 분들이 강사로 출연해서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나름 유명하다면 유명하다 할 수 있는 SNS 안에서,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블로거로서 SNS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김경수 의원이 돕지 마세요 이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댓글 조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평창 올림픽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시점이 왜 그런가, 왜 그 시점이었을까에 대해서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는 기자들도 그렇고 취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드루킹만 문제일까 아니면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SNS 특히 트위터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근거 없는 비판이나 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이제 장 기자도 조금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드루킹을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또 기류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상한 사람을 왜 김경수 의원이 만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활동 기록도 있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판단되니까 만난 거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전화 잘 받는 거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하고 직접 만나는 건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대선 국면에서는 적어도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김경수 의원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 불만이 무리한 요구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화풀이로 일종의 해코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 초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하기엔 너무 이른 국면 아닌가요? 앞으로 더 사실은 기회도 여러 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희가 취재를 이상한 해보니까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것은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예컨대 이상한 사람이 딴 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들어와서부터 이제 사실 댓글 작업을 하고 그걸 매크로로 이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부터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이제 조금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보자라고 하니까 취재를 더 해보자라고 아니 하는 근데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자로서의 어떤 인터넷 세상에서의 어떤 자기 주도권을 가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다는 거는 지금 드러나고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면요. 김 교수님 지금 평창 올림픽 때부터 시작했다. 매크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인지 대선 때도 이용한 것인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아직 확인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배승희 변호사 한 두 번쯤 뛰어넘어갔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변호사. 김경수 의원 저도 일면식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대선을 도왔다고 하면서 누구 좀 오사카 총영사에 좀 인사 발령 좀 해달라라고 하기에는 사실 누구나 전화를 잘 받고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자발적인 팬이 댓글을 조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자발적인 팬이라면 왜 갑자기 인사 요구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 댓글 조작단으로부터 본인이 계속 텔레그램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한 내용으로만 살펴본다면은 이 댓글 조작단이 대선 전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도와주겠다.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는 어떤 요구를 대선 끝나고는 대선에 대한 답례로 뭐를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계속 문자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김경수 의원이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문자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를 계속 받았다는 오히려 김경수 의원의 해명이 좀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된 것 같이 좀 추론이 되고 저는 만약에 이들이 도움에서 용인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댓글 조작은 국정원 댓글 조작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용인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사후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김경수 의원이 전화 잘 받고 이거하고 좀 다른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죠. 안 좋은 그렇죠. 사람이 어디 개인적으로 있습니까? 만나자고 해서 안 만나고 틱틱거리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만나면 다 좋아요. 이를테면 선거 과정에서 배승희 변호사님도 출마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자기를 돕겠다고 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데 내칠 캠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